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이 오늘 개관식을 갖고 내일부터는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미디어 아트 중심의 미래형 미술관으로 꾸며진 울산 시립미술관을 김동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현대적 아름다움을 갖춘 울산 시립미술관의 웅장한 외관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축구장 크기 면적에 불과하지만 계단식 설계로 면적보다 2배 넓은 전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미술관 내부에는 3개 전시실과 실감 미디어 아트 전용관을 갖췄습니다. 공공미술관이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용관을 갖춘 건 울산이 처음입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은 미디어 아트 중심으로 산업과 자연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예술에 담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장 선도적으로 그런 컨셉을 잡은 것 같고요, 현대미술 쪽에. 그래서 저는 그 차별성을 가지고 어떤 그러한 울산 시립미술관의 이제 메인 경쟁력을 좀 높이자. 개관 전시도 미디어 아트 중심으로 꾸며졌습니다. 개관 특별전인 포스트네이처는 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미디어 아트의 대가 히토 슈타이얼 등 해외 거장은 물론 백남준과 김하영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순환하고 있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공생하고 있는 그 개체들이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관 밖 외부 전시도 이어집니다. 대왕암공원에 있는 옛 교육연수원에는 미술관의 첫 소장품인 백남준 작가의 거북을 비롯해 30점의 소장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 신진 작가 초대전 등 미술관과 외부 전시장에서 5개의 전시전이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은 오늘 개관식을 갖고 내일부터 일반 시민 관람을 시작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19세 미만 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향후 20년간 도시 성장과 발전의 지침이 될 2040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이 꿈꾸는 행복도시 울산의 비전으로 정하고 미래 신산업도시와 총광역 거점도시 등 5개 목표도시를 계획에 담았습니다. 울산시는 주력 산업의 스마트를 융합해 대전환하고 탄소 중립과 개놈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에게 꿈을 심어주는 영화도시 구현과 반고대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창의 문화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주변 도시들과 초광역 거점 도시를 만들고 트램과 도심항공, 위그선 등 미래 교통수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울산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중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담 창구 지급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오는 18일부터까지 열흘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로 지급되고 19일부터 28일까지는 자율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자 본인은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관계입증 서류를 제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8만 원과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지원금은 5월 31일까지 울산 지역 내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택시업계가 연포산 터널 통행료 무료화 대상에 택시도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울산 개인택시지회 등은 어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와 동구청이 동구 주민들로만 한정한 연포산 터널 무료 통행 대상을 택시로까지 확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부산 광안대교의 경우 택시는 통행료가 면제된다며 연포산 터널도 택시가 무료로 통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연포산 터널 전면 무료화와 관련해 근거 없는 헐뜯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연포산 터널은 국민의힘이 집권 정당이었던 민선 4.5 6기 시절에 시행했던 민자 사업이라며 이 시기에 해결하지 못했던 무료화를 송철호 시장과 민주당이 거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구민 무료화는 주민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정책이며
전 시민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이미 밝혔다고 말하고 근거 없는 비난으로 갈등과 정쟁을 일삼지 않을 것을 야당에 요구했습니다. 울주군의회 송성우 의원이 최근 성희롱 발언으로 이사장이 해임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 이딴 인사 내홍으로 군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지금까지 3명의 이사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데 이어 직원 인사와 퇴직금 문제 등 소송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국 공단 평가에서도 전체 39곳 중 38위로 최하위 등급을 받는 상황에서 땜질식 인사가 아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주군 산하 공공기관인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관내 복지시설 6곳을 비롯해 문화, 체육시설 등 모두 40개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44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이 포화 상태인 가운데 울산시가 확충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간업체 신설과 증설 그리고 공공매립시설 확보 등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0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전체 매립 용량 790만 세제곱미터 가운데 140만 세제곱미터가 남았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5년도 채 되지 않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매립시설이 부족해지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도 크게 올랐습니다. 2016년 1톤당 6만 5천 원이었던 처리 비용이 2021년 20만 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면서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개의 민간 폐기물 매립업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5년 이내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까지 차올랐을 때 준비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울산시가 2030년까지 50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사전 절차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입지 후보지 공모 및 선정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의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가 증설 또는 신설을 요청할 경우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공공 매립시설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타 지역의 폐기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업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법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폐기물 자체를 줄이거나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관내 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한문을 보내는 등 사업장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자원 순환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중간제조사인 한국조선해양이 1조 6,700억 원 규모의 새해 첫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소재 선사와 15,000TEU급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한 것을 비롯해 아시아 소재 선사와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대형 LNG 운반선 1척,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1,800TEU급 컨테이너선 3척 등 모두 10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은 전남 영암의 현대 사무중공업에서 건조돼 2024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3분기 울산 지역 건설공사 계약액이 1년 전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울산 지역 건설공사 계약액은 1조 8천억 원으로 2020년 3분기 1조 2천억 원에 비해 50%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에 본사를 둔 업체의 건설공사 계약액은 6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5천억 원에 비해 20% 늘었습니다.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설날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1조 6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희망회복 특별대출을 실시합니다.
양 은행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각 은행별로 신규와 기한 연계 각 4천억 원씩 모두 1조 6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창업기업과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이며 업체별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며 최고 1%의 금리 감면도 추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울산 장애인 부모회가 어제 남구청 정문에서 제3공립특수학교 진입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교육청과 남구청이 제3공립특수학교 건립과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추경에서 부지 매입 비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구청은 진입로 개설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입로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즉시 편성하고 정상 개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제3공립특수학교는 당초 오는 2023년 개교 예정이었으나 2024년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치로 지속가능한 울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기득권 양당은 울산 시민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닌 돈만 많이 들어가는 개발사업 위주의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울산의 미래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으로부터 만들어진다며 해고와 중대재해가 없는 저임금과 복지차별을 해소해 질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울산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교실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찾아와 축하하는 모습도 사라졌고 교실에서 학내 방송을 보며 반별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현장.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습니다. 강당 대신 방송실에서 각 반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졸업장을 받고 교장 선생님의 졸업 축하 인사가 전해집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실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졸업생은 물론 선생님도 부모와 친지 등의 축하도 없이 치러지는 졸업식이 아쉽기만 합니다. 제가 5학년 때 6학년 졸업했던 선배들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부모님이랑 축하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졸업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까지도 이런 상황이 와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해요. 부모님들이 다 오셔서 이렇게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서 참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화상회의 소프트웨어인 줌으로 졸업식을 시청했고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가족과 친지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학부모들도 일찍 못 들어갔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 지금 여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졸업식 대목을 기대했던 꽃다발 노점상은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모님들이 안 오시니까 학생들끼리 자체적으로 하고 하니까 많이 힘들지요. 6년간의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의 축하를 기대했던 졸업식. 친구와 선생님, 가족이 모여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던 평범했던 졸업식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재정집행 결과 전국 최상위권을 달성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재정집행 목표인 2조 50억 원 대비 353억 원 초과한 2조 403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세 번째로 높은 재정집행으로 교육부 목표액 초과 달성에 따른 성과 장려금 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2021년 상반기에도 전국 2위의 재정집행률로 10억 원의 성과 장려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북구청은 어제 구청 대회의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UN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실현하는 지자체로 울산에서는 북구가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 4년간이며 북구청은 이에 발맞춰 아동친화 7대 과제, 4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 남구 묵어동 섬골 저수지 인근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포획됐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멧돼지 한 마리가 포획틀에 잡혀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포획단이 현장으로 출동해 틀 속에 갇힌 멧돼지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남구 지역에서만 19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됐으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포획됐습니다. 울주군에 또 하나의 스마트팜이 들어섰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두동면에 조성된 스마트팜인 치술령 드림판에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이곳 스마트팜은 공중 재배기를 이용해서 새싹삼을 재배한 뒤 공급기업에서 전량 수매함에 따라 농가는 재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모델로 특히 해당 농가는 정년을 마치고 귀농귀촌한 사례여서 귀농귀촌 스마트팜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래박물관과 생태체험관 등 고래문화특구 주요 시설 4곳에 41만 3,4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보다 172% 증가했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55.9%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과 11월에는 코로나19 이전 2019년보다 15% 증가했고 4분기 방문객 수는 2019년 대비 97%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